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미스 코리아. 어떤 해에는 압도적인 미모와 완벽한 몸매로 레전드라는 수식어를 얻지만 또 어떤 해에는 지성과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모든 레전드가 다 칭찬받을 만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 불가한 이유로 아니면 충격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남는 레전드가 탄생하기도 했죠. 4위. 돈다발보다 강했던 김유미의 미모, 그리고 의느님 논란. 2012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단순한 미인대회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두 개의 폭탄급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는 심사위원 매수 스캔들. 당시 대회 심사위원이 돈을 받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터졌고, 결국 미스코리아 조직위원회가 이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동안 속으로만 떠돌던 미스코리아 돈스코리아라는 의혹이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조사 결과 한 후보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진으로 올리기 위해 한국일보 직원에게 현금 3천만 원을 건넸고 협찬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추가 입금해 총 7천만 원짜리 심사위원 매수 프로젝트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과는 7천만 원은 허공에 날아가고 딸은 탈락. 덕분에 세상은 알게 됐죠. 미스코리아 대회엔 심사위원을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존재하며 진을 차지하려면 5억 원, 선은 3억 원, 미는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시세표까지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흙탕판에서도 한 사람이 당당히 우뚝 섰습니다. 돈다발보다 강했던 미모 하나로 모든 경쟁자를 제치고 미스코리아 진의 왕관을 차지한 인물, 바로 김유미였습니다. 사실 김유미는 본선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서울 진으로 선발되며 새로운 여신의 등장이라는 찬사를 받았죠. 본선 무대에서도 175cm가 넘는 늘씬한 키, 볼륨감 넘치는 몸매, 연예계에 바로 투입해도 될 만큼 또렷한 이목구비로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미모, 과연 자연산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김유미의 성형 전 사진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당시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될 때의 얼굴과는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일부 네티즌들은 동명이인 아니냐라고 의심할 정도였죠. 그러나 동명이인설은 곧 깨졌습니다. 김유미 동창이다를 자처하는 네티즌들의 증언이 폭주하면서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죠. SBS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유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실감하기도 전에 과거 사진이 올라와서 정말 당황했어요. 언젠가 졸업사진이 공개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죠. 또한 모태 미녀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기사에서 계속 모태 미녀라고 써서 더 당황스러웠다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김유미는 결국 모태 미녀가 아니라 의태 미녀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고 7천만 원을 쏟고도 실패한 다른 후보자의 어머니에게는 이런 뼈 때리는 교훈을 남겨줬죠. 차라리 그 돈으로 성형을 했으면 됐을 것을. 3위. 단돈 3천만 원으로 진을 샀던 서정민, 미스코리아 역대급 가성비 스캔들. 2012년 미스코리아 비리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미스코리아 진을 차지하려면 5억 원 정도가 필요했지만 1990년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고요? 당시 미스코리아 진에 오른 서정민은 단돈 3천만 원으로 왕관을 구매했으니까요. 가성비 레전드 그 자체였죠. 서정민이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됐다는 발표가 나가자 대중들은 일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체 선발 기준이 뭐냐? 이 정도면 돈스코리아 아니냐?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정민의 미모가 예쁜 건 맞지만 동네 미용실에서 볼 수 있는 예쁜 언니급일 뿐 지는 좀 무리라는 평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선으로 뽑힌 김태화와 윤재선은 물론이고 4위부터 8위까지의 후보들과 비교해도 서정민의 외모 점수는 후순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그런 서정민이 왕관을 차지했으니 공정성 논란이 잦아들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보가 쏟아졌고 수사까지 이어졌으며 무려 3년간의 조사 끝에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서정민의 어머니가 한국일보 전 사업본부장 김모 씨에게 미스코리아 진 타이틀을 위해 3천만 원의 현금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1990년 당시 물가 기준으로 3천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돈을 마련하려고 서정민의 어머니는 전세 보증금을 빼고 타고 다니던 승용차까지 처분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딸의 타이틀에 인생 몰빵을 한 셈이죠. 사실 당시는 미스코리아에 당선되기만 해도 연예계 데뷔가 보장되던 시절입니다. 드라마 몇 편, CF 몇 개만 찍어도 투자금은 금방 회수할 수 있었기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중장기 수익형 투자였던 거죠. 문제는 계획이 완벽했지만 너무 완벽해서 수사망에 걸렸다는 겁니다. 수사 결과 비리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서정민은 방송 3사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고 어머니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결국 완벽한 폭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3천만 원을 받은 한국일보 김모 씨 역시 심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스코리아 선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악용해 1990년 이전부터 수년간 미용실 원장, 참가자 가족 등으로부터 향응과 금품 약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미스코리아 대회는 돈 없으면 안 되는 게임이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셈이죠. 서정민은 졸지에 어머니의 희망 주식에서 하락 종목으로 전락하며 방송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스코리아 진 타이틀은 그대로 유지됐고 지금은 미스코리아 출신들의 모임인 노건회에서 기획부장으로 활동하며 스스로 내외적인 아름다움을 알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근황 사진을 본 대중들의 평가는 의외였습니다. 리즈 시절이 1990년이 아니라 지금이네. 왕관은 돈으로 샀지만 최고의 전성기는 뒤늦게 찾아온 셈이죠. 2위. 오랜 세월 비웃음의 전설로 남은 미스 울산 사건. 김태희, 한소희를 배출하며 미인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노리던 울산. 대구를 넘어설 기세로 치고 올라가던 그 울산에서 열린 미스 울산 선발대회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전 국민의 밈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대회는 울산 보원결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라인업을 보자니 울산지는 덕이 철철 넘치는 미소천사, 울산미는 카리스마 한 방으로 끝낼 듯한 냉미녀, 울산선은 장난기 넘치는 표정 속 성골 비주얼, 마치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를 미인대회 버전으로 카피해온 듯한 구성이었죠. 주최 측은 이 대회를 통해 미스코리아는 이제 단순 외모가 아니다 라며 지덕체까지 평가 기준에 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미스코리아 대회를 여성 상품화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여성단체들도 이 대회를 보고는 잠시 비판을 멈출 정도였죠. 울산 보원결의의 진선미 3인방은 자신감에 차서 서울 본선 평정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2013년 미스코리아 본선 무대를 향했습니다. 화려한 비주얼 상콤보가 서울 무대를 점령할 거라는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고 시청자들 역시 이번에 울산 한번 뜨겠다라며 들떴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본선 심사위원들의 보수적인 기준 앞에서 울산 삼국지는 예선 전사로 남은 채 그대로 탈락. 기대는 산산조각 났고 울산 보원결이라는 네이밍은 오히려 울산 보원결핍이라는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대중에게 잊히고 싶어 조용히 사라졌던 한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당시 지난 무대 화장에 가려졌던 민낯 비주얼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뻤는데 왜 탈락했어? 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해당 참가자는 지덕체뿐만 아니라 진짜 미까지 갖춘 실력자였음을 뒤늦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울산 미녀들의 재능 낭비와 서울 심사위원들의 시대착오가 합작해 만들어낸 희대의 해프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위. 미스 코리아 대회 이후 리즈 시절을 갱신한 날이 2008년 미스 코리아 서울 선을 거쳐 결국 미스 코리아 진의 왕관까지 차지하며 서울 진이 미스 코리아 진으로 간다는 불문율을 산산조각 낸 주인공 바로 나리입니다. 당시 나리의 당선은 한마디로 예상 불가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모두가 미스 코리아 서울진 출신 윤희가 우승할 거라고 확신했지만 나리는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어내며 끝내진의 영광을 거머쥐었죠. 나리의 비주얼은 분명 미스 코리아급이었습니다. 칼로 조각한 듯한 이목구비, 균형 잡힌 몸매까지 완벽했지만 기존 미스 코리아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손 닿을 수 없는 여신 느낌보다는 오히려 옆집 언니 같은 친근함과 심지어 어머니 같은 푸근함까지 지니고 있었거든요. 결국 나리의 당선은 대한민국 미의 기준을 뒤집은 말 그대로 레전드급 혁신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무대인 미스 유니버스에서는 여전히 외모 중심의 평가가 강했고 나리는 5점 만점에 2.3점이라는 굴욕적인 점수를 받아 결국 입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혁신의 아이콘, 세계에서는 평범한 참가자로만 남은 셈이죠. 아이러니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미스 유니버스에서 떨어진 덕분에 나리는 당선 후 1년간 가족 친구와 떨어져 미국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불필요한 걱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탈락이 신의 한 수가 된 셈이죠. 그리고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나리의 미모는 퇴화하지 않고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미스 코리아와 미스 유니버스 무대가 리즈 시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갱신되는 미모 덕분에 오히려 지금이 진짜 전성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나리가 다시 한번 미스 유니버스 무대에 도전해 대한민국 미모의 글로벌 재평가를 받아내길 기대해봅니다. 전이시 5년 동안 수많은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듯 너무 조용히 세상을 등져서 정작 대중조차 그들의 부고를 알지 못했죠. 오늘은 2025년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혹은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연예인 14분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 합니다. 그들의 삶과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대중이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4위 배우 이윤희. 2025년 1월 배우 이윤희가 향년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지병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충격을 넘어 허탈한 공백감을 남겼습니다. 1960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윤희는 동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연극 국물이 있사옵니다로 데뷔하며 연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연보다 비중은 작았지만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그는 짧고 굵은 존재감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배우였습니다. 작은 역할에도 생명을 불어넣는 배우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그의 부재는 더 큰 허전함을 안깁니다.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 목록에서는 인간미 넘치는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영화 밀양에서는 전도연이 연기한 시내를 흔드는 강장로로 분하며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짧게 등장해도 오래 기억되는 말 그대로 신 스틸러의 정석이었죠. 게다가 밀로의 구해줘, 모범택시 같은 인기 드라마는 물론 범죄와의 전쟁, 극비수사, 카운트 등 굵직한 영화에서도 꾸준히 활약하며 평범함 속 비범함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동료 배우와 후배들에게 배우들의 배우로 존경을 받아왔죠. 하지만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꾸준히 연기 인생을 걸어왔음에도 그의 부고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작품 속에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배우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만큼은 이렇게 조용히 사라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작품 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배우를 현실에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잔혹한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3위, 배우 이주실. 2025년 2월 2일 배우 이주실이 오랜 투병 끝에 향년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무대와 스크린,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대중과 호흡했던 배우였지만 마지막 길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1944년생인 고인은 1965년 연극배우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한국 연극계와 영화계, 방송계를 오가며 묵직한 존재감을 남긴 진정한 베테랑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유방암 판정을 받은 뒤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치료와 투병으로 보내며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2024년 말 또다시 위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병마와의 두 번째 싸움에서는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주실은 스크린에서도 강렬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영화 명량, 부산행 등 대작에서 안정적이고 단단한 연기력을 선보였고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현재는 아름다워, 미녀와 순정남에서는 할머니, 어머니, 인생 선배 등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2024년 말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황준호 위아준 분의 어머니로 등장해 짧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연극 무대에서도 세일즈맨의 죽음, 맥베스, 장마 등 수많은 명작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기며 한국 연극계의 산증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연기력으로도 수많은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1978년 대한민국 연극제 연기상, 1980년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2017년 동아연극상 연기상, 그리고 2023년 들꽃 청소년 영화제 여우조연상까지 생애를 통틀어 받은 상들은 그녀의 연기 인생이 얼마나 치열하고 빛났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러니한 점은 이렇게 수많은 작품 속에서 한 시대를 살아낸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국민 드라마에도 천만 영화에도 얼굴을 비쳤던 배우가 이렇게 조용히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현실. 결국 대중은 화면이 꺼지면 배우도 잊어버리는 잔인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2위. 배우 겸 성우 장미자, 목소리로 한 시대를 빛냈지만 떠날 땐 조용히. 2015년 1월 7일 배우이자 성우로 평생을 대중과 함께 호흡해온 장미자가 향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목소리로 우리 곁을 지켜주던 그였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이렇게 조용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 깊은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1941년생 장미자는 1962년 연극 껍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뒤 1963년 동화방송 DBS 성우 1기로 입사하며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KBS 공채 성우로 통합되면서 한국 방송계에서 성우 1세대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죠.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장미자의 목소리는 수많은 라디오 드라마, 외화 더빙, 내레이션을 통해 세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소리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는 단순히 목소리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드라마와 연극 무대에서도 꾸준히 활동하며 KBS 장수 드라마 토지, 제3공화국, 서울의 아들들, 사랑을 믿어요 등에서 선보인 연기는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의 혹독한 시어머니 연기는 그야말로 트라우마급 임팩트를 남겼고 2023년 JTBC 드라마 킹더랜드에서는 회장님의 어머니 역할로 출연해 죽음을 불과 2년 앞둔 시점까지 무게감 있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배우임을 증명해낸 셈입니다. 또한 남편이자 동료 배우 박군과 함께 다양한 연극 무대에 오르며 삶과 예술을 함께 살아낸 부부로도 유명했죠. 특히 생전 마지막으로 함께한 연극 춤추는 은빛 초상화는 장미자의 연기 인생을 압축해 보여주는 작품으로 여전히 회자됩니다. 하지만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평생을 대중의 기억 속에 목소리와 얼굴을 새기며 살아온 배우가 세상을 떠난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한국 방송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온 배우가 이렇게 조용히 사라진 현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 한국 방송계와 대중의 무심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잔혹한 단면이 아닐까요? 1위 가수 한명숙. 2015년 1월 20일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노란 샤스의 사나이로 세대를 사로잡았던 가수 한명숙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마지막 길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난 그녀는 625 전쟁 이후 월남의 미팔군 쇼 무대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허스키하면서도 감성을 자극하는 음색으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고 작곡가 손석우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대중가요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죠. 1961년 손석우 작사 가작곡가의 곡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부르며 한명숙은 단숨에 국민가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낯설었던 힐빌리 컨트리풍 리듬을 국내 무대에 과감히 도입해 당시 음악계에 파장을 일으켰고 그 인기는 1962년 동명의 영화로까지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대중문화 아이콘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녀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녀는 이후에도 눈이 내리네, 우리 마을, 센티멘탈 기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전성기를 이어갔고 평생 동안 무려 300곡 이상의 노래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성대 수술이라는 고통스러운 시련조차 그녀의 열정을 꺾지 못했고 1990년대 중반까지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는 안다성, 명국환과 함께 앨범 청춘, 그 아름다웠던 날들을 발표하며 끝내 재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국민문화훈장을, 2003년에는 KBS 가요대상 공로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음악적 업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가요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정작 대중은 그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가
이렇게 조용히 잊혀져 갔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전설을 소비하고 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